자, 이제 경매, 공매 부분에 대해서 경매, 공매 실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리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경매는 무슨 경매였었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거고, 임의 경매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되죠. 이번에 일간신문에 공고가 난 후에 매각기일 7일 전부터 물건을 열람할 수 있다. 자, 일단 매각기일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서라든가 자, 이런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을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민사과에 비치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물건을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이런 물건 열람은 굳이 민사과까지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 다 올라오니까 그걸 확인합니다. 3번에 매각 공고는 매각기일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요. 날짜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면 등기부에 기입 등기되죠. 촉탁 등기로서. 그리고 매수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가 어떻게 돼요? 끝날 때가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법원 경매 진행 절차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눈 것을 냈습니다. 자, 보죠. 일단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배당료 결정 공고를 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죠. 자,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죠. 그리고 나서 매각 준비 들어가고요. 이제 매각 준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매각 준비 끝났다면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렸으니까 매각이 실시되겠죠. 매각 실시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각 허브 결정 절차. 이게 뭐예요? 매각 실시하면 매각 기일날 매각 실시하고 매각 허브 결정 절차, 매각 결정기일이 오는 거죠. 자, 매각 실시 다음에 오는 것은 매각 결정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브 결정 절차. 그리고 이제 대금 납부하고요. 허브 결정하고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되면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촉탁 인도 이렇게 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정확히 하면 2번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죠. 자,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자, 매각 허가된 항고가 저 사람은 자, 매각 허가 항고죠.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예요.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는 일단은 매수 가격 10분의 1.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항고 보증금은 매수 가격 혹은 매각 대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2번 기립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 매수 가격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최저 매각 가격.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에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차권, 감류차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 압류차권, 감류차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뭐가 된 거예요? 이 저당권, 압류차권, 감류차권 뒤에 지상권 등이 오는 거죠. 자, 저당권, 압류차권 뒤에 왔다. 그러면 대항할 수 당연히 없는 거고, 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5번에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한 건물에 안 한다. 자,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가 된 건물만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인수주의와 소멸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수주의, 자, 인수주의와 그 다음에 소멸주의 있었죠? 소멸주의, 인수주의. 이거는 뭐냐면 소멸주의는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뭐한다? 인수한다.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요. 자, 소멸되는 것은 매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인수되는 것은 매각 권리가 매수인에게 어떻게 돼요? 인수된다. 이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거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배당을 다 못 받아 돈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이 둘 다다. 돈을 다 못 받은 사람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소멸주의는 그 못 받은 돈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는데 인수주의는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4번 보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 유치권자는 항상 인수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 책임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각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감유채권 대항할 수 없다면, 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저당권, 압류채권이 뒤에 지상권 등이 온다는 얘기죠.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되죠. 자, 3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 임차권은 매수인 인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왔다면 소멸되고 앞에 있다면 인수된다는 얘기죠. 다만 전세권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4번과 5번 같은 내용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저당권. 항상 소멸되는 거. 저당권. 그 다음에 또 담보가 등기,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소멸되죠. 담보가 등기 권리, 매각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은 압류채권, 감유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자, 항상 이게 무슨 뜻이냐? 압류채권, 감유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면 전세권이 압류채권, 감유채권 뒤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에 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압류채권자가 누구였죠? 자, 압류채권자는 누구다? 이 사람은 일단 경매 신청자를 했어요. 자, 압류채권자는 누구다? 경매 신청자다. 그래서 압류채권자가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소멸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압류채권자가 있어요. 얘가 압류채권자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제2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이 이게 있으면 얘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얘가 소멸되게 되죠. 당연히 여기에서 같이 소멸되니까. 자, 그러면 5번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은 보죠. 유치권자와 그 다음에 또 매수인 부분 관계를 보죠. 자, 매수인과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줄 때까지 붙잡고 있을 권리만 있죠. 근데 매수인인 유치권자에게 변제 책임이 어떻게 한다? 책임이 있다. 변제 책임이 있다. 자, 얘는 갚아줘야지만 얘가 나가게 되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배당 요구하여야 배당받으신 권리자는 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력이 발생된 때부터 이뤄내내 배당 요구해야 한다. 자, 배당 요구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그럼 1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이죠. 매수 신청 가격이 10분의 1 된다.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됐습니다. 3번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한다.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 예를 들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매수 신고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생각하면 돼요. 매수 신고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4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4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매수 신고했을 때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압류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취하되면 당연히 압류력은 소멸되죠. 자, 7번 문제 보죠. 다음, 법원의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설명은. 자,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우에는 일정한 매각 기일에 실시하는 기일 입찰과 호가 경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요. 자,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이렇게 합니다. 자, 기일, 기간, 호가. 기일, 기간, 호가. 이렇게 구분하죠.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날을 잡아서 하는 거 기간,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호가, 불러서 하는 거죠. 이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하자는 사람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자, 항고보증금은 얼마예요? 매각 대금의 얼마? 10% 이렇게 되죠. 자, 매각 대금 10%. 2번이 맞네요. 자, 그러면 3번에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인도명령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일단은 채무자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상인데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자, 4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길 이후라도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이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자, 다시 한번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렇게 되죠. 자, 배당 요구의 종기일. 5번에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법원의 통지를 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에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기한은 언제까지 내라 이런 거죠. 그럼 그때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이전에 냈다면 자,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한이죠. 근데 4월 20일 날 냈다면 이건 당연히 내는 순간에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재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재매각, 자, 예를 들어서 돈 못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다시 매각될 때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보증금 있죠. 그는 몰수됩니다. 나중에 배당 금액에 합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재매각 안 깎아줍니다. 종전의 가격 그대로 하고요. 3번에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의 7일 전까지 대금, 그 다음에 이자, 대공기수전은 이자, 이름은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를 취소해야 되는데요. 자, 7일 전까지 아니라 재매각 기일 3일 전. 자, 지금 돈을 못 내가지고 재매각 기일이 잡혔어요. 다시 매각하는 잡혔습니다. 근데 그 잡힌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대금과 이자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을 납부하면 재매각 기일이 취소됩니다. 자, 재매각의 경우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보통 20%를 보증금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 또는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 매수인권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한다.
재매각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의뢰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게 다른 것은, 자, 배당 순위를 보면 일단 보죠. 자, 0순위가 뭐예요? 경매 비용. 그 다음에 1순위가 제3취득자의 제3취득사의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와 그 다음에 유익비 있었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예요? 최우선 변제 있었죠. 이거는 최우선 변제와 그 다음에 또 최근 3월간과 3년간에 대한 3월 3년간 임금과 퇴직금. 그 다음에 3순위가 당해서였죠. 목적물에 보면 당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4순위가 순위배당입니다. 순위배당. 그래서 이건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전세권,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5순위가 뭐가 된다? 일반 임금 채권, 일반 임금 채권이 있고요. 6순위가 뭐가 되죠? 자, 6순위가 공과금 있었죠. 7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채권. 일반 채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배당 순서를 정확히 표현한 것은 일단 경매 절차 비용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그 뒤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확정일자 없는 주택임대차. 자, 국민연금이 다음에 나오겠네요. 국민연금 나오고 확정일자 없다면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가 없다면 순위가 없던 거죠.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자, 2번. 자, 이런 순위에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10번 문제를 보면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 나오죠. 다음,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순위를 나 이런 것은 순위가 빠른 것부터 연결된 것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순위 한번 봤죠? 요거를 보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경매비용, 그 다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었죠. 요게 같이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통 보면 경매비용과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이 같은 순위는 나오지만 이제 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경매비용이 앞섭니다. 어쨌든 F가 가장 먼저네요. 그 다음에 자, 주택, 상가, 소액보증 일정 금액 있죠? 그리고 당해세가 있네요. 당해세 G가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면 당해세 나왔고, 자, 이제 순위배당 나오네요. 자, B번이겠네요. B번 주택, 상가,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임금채권, 자, 일반 임금채권, 그리고 공과금이 뭐예요? 건강보험료 있죠? 자, 그리고 또 일반 채권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 부분이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죠. 다음, 경매제도에 대한 설명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경매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가족, 경매부동산 감정 및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가족까지는 참가할 수 있어요. 경매, 부동산, 감정 및 친족 참가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 소유권 취득하는 시간제 대금 완납.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다? 집행번원에 의한 경매다. 3번이 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경매 종결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유치권,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이행 판결이라든가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집행권은. 그러니까 판결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12번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해서 비교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에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경매, 공매 모두 다 취득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그리고 이번에 일반적으로 가격 면에서 부동산 경매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보다 비싼 것이옵니다. 자, 지금 경매가 싸죠.
공매가 비싸고요. 경매가 쌉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경매에 있어서는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지전에 완납했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경매는 완납이고요. 일시불입니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자, 4번에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면제되나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 허가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자, 경매 면제되고요. 압류부동산 공매 면제됩니다. 둘 다 면제. 자, 그 다음에 5번에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되나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자,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3번 경매와 공매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경매 뭐에 한 거예요? 집행권은. 자, 강제경매하면 뭘 얘기한다? 집행권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임의경매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집행권원이란 뭐가 있었어요? 공적인 문서,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중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 채권정 위하여 법원 경매 과정에서 유입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것을. 자, 지금 금융기관이 채권 정리 위해서 법원 경매 과정에서 유입된 이거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압류부동산 생각하죠. 이거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5번에 압류부동산의 경우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 간접으로 압류재산 일단은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압류부동산 공매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다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14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면 개업공개에서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화선 업무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력은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자인 경우 자기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과 법원에 납부할 금액에 채권 상계 신청할 수 있다. 자,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자라 한다면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뭐라 그래요? 상계라 그러죠. 상계 신청할 수 있죠. 3번에 담보가 등기와 최고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면 매각이 되면 소멸된다. 담보가 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매나 있다면 그게 말소기준 권리에 되면서 뒤에서 다 소멸되죠. 4번에 등기부상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자,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뒤에 다 소멸되죠. 5번에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라 하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매각으로 소멸되죠. 자, 전세권은 뭐 하면 소멸된다?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자, 15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 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이게 뭐야?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라면 채권 상계 신청하는 거죠. 채권 상계 신청해서 나머지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경우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배당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자,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뀐다 라고 한다면 종기가 지난 다에는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매수인이 손해가 나게 되죠. 철회한다면.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효력은 소멸된다 그랬죠. 이때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동의받으면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동의받는 게 아니라 최고가 차순위 다 받아야지만 됩니다. 3번 부분. 자, 그러면 4번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인이 세금을 벗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 제3자는 권리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당연히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 대항하지 못한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뭐냐면 등기부에 이미 기재된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됐다면 일단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경매 입찰을 통해서 2억 원에 매각되는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 주택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권리 분석했습니다. 자, K은행 근저당이 18년 10월 1일 5천만 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갑이 18년 10월 1일 인도 전입신고하고요. 10월 1일 그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 배당 신청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가 10월 1일 했으니까 확정일자를 효력은 대항력 발생 효력과 같죠? 10월 2일 0시부터죠. 그러니까 K은행 근저당과는 순위가 어떻게 돼요? 근저당이 앞서고 확정일자 이게 뒤에 들어가는 거죠. 6천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 18년 9월 20일 인도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대항력 미리 갖췄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19년 4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효력은 11일 날부터 그대로 발생하죠. 4천만 원이고요. 병저당권이 19년 3월 10일 채권액 2,500만 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순서로 보면 K은행 근저당이 가장 앞서고 갑 임대차가 그 다음에 앞서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순위로 따지면 배당 순위로 따지면 병저당권이 그 세 번째고 을임대차가 네 번째 순위로 따지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저당권자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도 병이 경매 신청했어도 자 말소기 준권이 뭐예요? 병저당권이 아닌 K은행 근저당입니다. K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임대차의 확정일자 효력은 어떻게 돼요? 갑은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자, 0시부터 K은행은 임차인 갑과 을의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자, 갑과 을 최우선 변제 빼고 나면 나머지를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자, 4번에 임차인 을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에는 9월 21일 0시. 자, 이건 18년 9월 20일 0시가 아니라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요? 19년 4월 1일 받았죠? 대항력 있으니까 4월 1일, 19년 4월 1일 날에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이죠. 임차인 갑은 보증금 6천만 원 중에서 3,7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 대상이 일단 되니까. 자, 이거는 막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만 여러분 신경 쓰면 돼요. 자, 17번. 개업공개사가 법원의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기일입찰에서 보증금 얼마요?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그랬습니다.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차순위 자격 꼭 기억해놔야 돼요. 차순위 자격은 자,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19번에서 다시 보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각됨을 다 낸 때 권리 취득하고요. 가압류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자, 대항할 수 있다. 즉,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어도 일단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매수청할 수 없고 매수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재매각 전에 매수인 돈 못 낸 사람이죠. 참가할 수 없어요. 재매각 그 절차에서. 그리고 보증금 받지 못하죠. 18번 개업공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 은행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기립찰에서 매수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이 10분의 1. 자, 보증금 또 계속 나와요, 이게. 매수가격이 아니고 뭐죠? 최저 매각가격. 참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뭐다? 기한. 3번에
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인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의 종기일.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던 채권은 변제 책임 없다.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 책임이 있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면 저당권의 앞에 있고 말소기준권의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이래야 되죠. 1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위임받았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인데요. 거기 보증금은 얼마예요? 2억 원에 최고가가 10%, 2천만 원이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에 자, 여기에서 갑이 을의 차수 매수금을 대리하면 얼마를 넘어야 된다. 자, 보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2억 5천이죠. 뭐 빼요?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빼면 2억 3천만 원을 넘어야지면 되죠. 아주 쉽죠? 자, 이런 것도 기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중개법인이 의뢰인에게 경매 관련 권리 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경매를 통하여 토지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거래 신고한다. 경매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다. 경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언제까지요? 매각 결정 기일. 다시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후 대항력금 갖춘 세금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처벌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 인정받을 수 없다. 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이 인도화 전입신고, 이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는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4번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자는 경우 토지거래 받을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자, 경매는 토지거래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 줘야지만 돼요. 경매 관련 법전상권, 부묘기지권 매수인에게 인수되죠. 자, 21번 문제 보죠. 다음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비업용 부동산 공매 옳지 않은 것은 일시불도 있고요. 할부유입도 가능하고 중도의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가 일단 면제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비업용 부동산 공매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3회 이상 유찰될 때만 면제돼요. 자, 그 다음 명도 책임은 자산관리공사에 있고요. 법원 경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므로 부동산이 좀 권리 분석이 쉽다, 좀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2번 다음 중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다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줘서 틀린 것은 공매를 통하여 압류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토지거래와 지역이면 허가받지 않는다.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대상 아니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해주면 되죠.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주면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자, 거민 받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공매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공매 비업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공매했는데 유찰됐죠. 이때는 허가가 면제되죠. 그리고 또 경매는 당연히 토지거래가 면제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3페이지의 매수청 대리 대법규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